갤러리 유진목공소의 기획전 분홍 그리고 분홍 플러스에 초대된 김지의 작품 세계 영상입니다. 원래 예정대로라면 다른 앞선 영상처럼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작업실에 가서 잠깐 인터뷰를 하는 게 원칙인데, 상계동에 작가 작업실이 있어요. 작가가 극구 부담감을 드러내서 어쩔 수 없이 김지의 전시가 초대된 저희 갤러리 홍은동에 있는 갤러리 유진목공소 안에서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경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이 영상의 순서는 김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 장면을 배경으로 제가 김지에 대한 짧은 논평을 하고요. 두 번째는 김지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, 세 번째 부록 영상으로 김지혜 씨가 되게 성품이 남달리 예민해요. 그래서 그런 예민한 민감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설치 과정에서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. 그 에피소드를 영상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. 끝까지 보십시오. 김지의 도예품은 굉장히 부서질 듯이 가녀리지만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시각성보다 촉각성이 굉장히 높은 작업입니다. 분홍 전시 오프닝 때도 이 작품이 그러니까 김지의 어떤 도예 작품이 호응이 굉장히 높았어요. 유약을 발라서 어떤 반들반들한 어떤 표면이 생명체의 어떤 그 내장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, 들어보니까 그 내장 같은 그런 작업이 실제로 성모 마리아의 내장? 이걸 상상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 점액질의 그 내장이 그 실물이건 아니면 그 내장의 재현물이건 이게 딱 보고 싶은 그런 형상일 수는 없잖아요, 보통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구색 그리고 어떤 점액질 형체를 결합시킨 김지의 그 반들반들한 그 도예품에서 성애주의, 그러니까 에로티즘이죠. 에로티즘을 좀 직감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에로티즘하고 조형미, 그러니까 어떤 장식적인 가치를 같이 느끼게 돼요. 김지의 그 도예품 대부분이 단번에 딱 보고 이게 뭘 재현했는지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잡히진 않고 그런 어떤 모호한 그런 신비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에로티즘이 더 증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. 저희 전시회는 김지의 초기작에 속하는 그 평면 작업도 같이 전시가 됐어요. 근데 이 초기작 평면 작업을 같이 전시를 하자라고 했을 때도 작가가 극구 그 어떤 그 원치를 않았어요. 자기 작품을 그러니까 출품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그 초기 작업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지혜 씨는 자기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. 도예 작품의 어떤 연속성 위에 그 평면 작업도 있는데, 그러니까 평면 작업을 보면 뭐 새의 암수가 짝짓기하는 다양한 체위들이 균질한 패턴으로 평면 위에 이렇게 이게 다 균질하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성적 유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는 도예 작품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장식 가치를 갖고 있고, 조금 더 직설적인 차원이 있긴 있지만 도예 작품과 평면 작업이 연속선상에 있습니다. 이 작품을 보게 되면, 김지 씨의 도예 작업을 보게 되면 끈적임 그리고 어떤 견고함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. 그 무정형 도자 작업의 표면에서 그것만 봐도 이걸 만든 사람의, 그러니까 김지 씨의 어떤 신경질적인 민감성이 충분히 짐작하고도 또 남게 됩니다. 유학으로 반들반들한 도자의 어떤 단단한 표면이 생물체 점액질 내장을 연상시키기도 했고, 깨질 듯 어떤 아슬아슬한 도예품의 외형이 하나같이 에로티즘으로 귀결된 듯한 그런 외형 때문에 보통의 도예품하고는 다른 미감을 갖고 있는 게 김지의 도예 작품입니다. 다음은 인터뷰 영상이 나옵니다. 우리 전시에서 회화부터 조각까지 그 재료를 다양하게 썼잖아요. 근데 네. 회화부터 조각까지 그 재료는 다르지만 관통하는 동일한 주제가 있어 보이는데, 그 잇따른 어떤 게 같은 주제죠? 에로티시즘이랑 장식성인 것 같은데, 에로티시즘은 이게 보면은 확연히 이해가 가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장식성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맥락이 다른 단어인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장식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인테리어의 한 요소? 저한테는 디테일, 세밀하게 관찰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, 발견되는 것들, 그런 구성 요소가 작품에다 집어넣는 네, 거예요? 그런 조형적 요소들이 장식성이라고요. 네. 에로티즘도 그래서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러니까 페인팅 같은 경우는 물론 바로 보이긴 하죠. 그러니까 색과 교미하는 여러 가지 체위가 패턴으로 빽빽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장식성이 느껴지는데,
바로 느껴지잖아요. 근데 이것도 알 법한 사람은 왠지 어떤 에로티즘이 정말 어떤 육감적인 질감이 느껴져요.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에로티즘이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? 작가 입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? 저는 항상 은유적이고 음. 우회로를 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 주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바로 말하지 네, 않고. 네. 새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새를 선택한 이유도 저한테는 에로티시즘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새로 네네 그런 형상이 저한테는 새였던 것 같고 좀 재미있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지금은 조금 더 페티시즘에 가까운 형상들인 것 같아요. 도자 같은 경우는 페티시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요? 네네. 그러니까 다들 뭔가의 일부 같잖아요. 좀 이렇게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부분이 됐을 때 조금 더 감각이 집중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화부터 조각까지 에로티즘이랑 장식성이라는 거죠? 그거랑 색깔? 색깔. 네. 세 개의 배합? 그쵸. 가장 중요한 거죠. 새의 경우도 단색으로 다 처리해가지고 작업의 완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마감을 한 점도 색 선택을 잘한 거고, 지금 여기서는 미묘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약간 중첩되듯이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는데, 본인한테 색이 그럼 어떤 거예요? 좀 어떤 색과 이게 특정한 색들이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짜릿함 같은 게 저한테 있어요. 그게 작업을 하면서 색을 그렇게 배합할 때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 형상이 있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라도 그런 세 개의 배합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. 가장 큰 자기 불만이 있다는 뭐예요? 왜냐면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작품 완성도에 대한 그 불만도 사실은 높고, 동시에 그게 오히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대신에 그런 어떤 자기 불만이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 대신에 또 스스로의 작가로서의 자존감을 좀 낮추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가장 큰 자기 불만이 어떤 거예요? 자기가 볼 때? 많은데 불만이 많았었는데 약간 그 불만들이 지금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. 최근에 들어서 완벽성 같은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거요? 약간 이런 과도하게 막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라던가 그런 게 저한테는 이렇게 불만이었거든요. 뭔가 한 부분에 너무 집착적으로 그거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게 그게 불만이었어요? 네, 그런 면들이 저한테는 그런 작업들이 재밌으면서 좀 불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. 그런 걸 더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어요. 디테일에 집착했던 자기 태도가 불만이었었다고 이제까지? 네.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종래 우리 작품 선정할 때 페인팅 몇몇 작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. 근데 외부의 반응은 꽤 괜찮았는데 자기 작업에서 선택되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? 페인팅 같은 경우 특히? 어떤 점이에요?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완성도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땐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? 네, 그런 거겠죠. 게 일단 제일 주요한 이유인 것 같고 좀 그 색연필 패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런 새들의 교미하는 요소들이 확 눈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근데 좀 가까이 봤을 때 좀 다양한 자세들이나 디테일이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아크릴 페인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한 번에 다 보여지게 되니까 도자 작업, 페인팅 작업이랑 너무 도자 가까이. 작업이 있는데 그 앞으로 주된 작업 방향은 어디로
도자 작업이랑 페인팅 작업의 차이 같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지금 제일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는 건 도자 작업인 것 같고, 근데 이 전시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예전에는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, 그다음에 뭐였죠? 그래서 그 비중은 그래도 도자에 더 있다는 거예요. 네네네네. 그 이유가 뭐죠? 도자기라는 그냥 완성된 그런 물질보다 흙이라는 매체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좀 유연하게 형태 변형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제 조형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이거는 형태를 바꿀 수가 있는 매체다 보니까 흙이 조금 더 촉각적인 표면을 구성하는 거에는 촉각성을 드러내는 데는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해서 네. 페인팅을 하는 게 페인팅이랑 이게 병행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번 전시에서 느낀 이유가 뭐죠? 반응이 좋아서? 반응이 좋았긴 했잖아요, 그죠? 예전 작업들이. 네, 엄밀히 그것도 말하면. 물론 이유가 되죠. 독립적으로 그림으로서도 존재를 하면서 그 그림이 좀 조각의 표면으로 옮겨오는 것도 상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림 페인팅을 스캔하는 방식을 거쳐서 이 표면에 콜라주처럼 입히는 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인쇄예요, 그럼? 인쇄? 그쵸. 그러니까 페인팅을 스캔해가지고 도자 표면에 입히는 게 3번 구우면 가능해요. 세 번째 구울 때 그런 이미지들을 얹혀서 한 번 더 조금 낮은 온도로 구울 수가 있어요. 이걸 위해서 그려진 그 그림이 독립적인 페인팅으로도 전시가 돼요, 그러면? 네, 그런 걸 상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구나.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를 그치, 하면서 네. 또 여기에 약간 유연하게 조각 그냥 이렇게 이만큼 오린 이미지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있어요. 너무 디테일이 많으니까 이 작가는 이걸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, 어떤 느낌으로 이 작업을 했을까, 그런 게 궁금했어. 난 그게 제 눈에 예뻐 보이니까 계속 하는 것 같아요.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재미니까. 그런 재미가 없으면 사실 작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재미있어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죠. 막 이렇게 그 레이시 작업에 실처럼 이렇게 가늘게 그쵸. 조형한 거, 뭐 벌레 다리를 진짜 가늘게 이렇게 붙인 거는 계속 막 하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턱 하고 부러져요. 이제 그럴 때는 네,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도 있죠. 그럼 거의 뭐지? 레이시 같은 경우 그 방사형으로 털 같은 도자가 튀어나와 있잖아요. 방사돼 있잖아요. 네네. 그건 덜 부러져서 다시 붙이기도 한 건가요? 그런 그쵸. 거? 이렇게 하다가 부러지는 거는 수도 없이 있었죠. 그거를 옮기다가도 부러지기도 하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상했던 거랑은 계속 달라지기도 하고. 네. 자원 왔다 갔다 하면 돼. 맞지. 1mm까지 완벽하게 맞춰주세요. 맞는 것 같은데? 1mm 안 맞아. 나랑 이거 할게. 3mm, 3mm. X가 틈. 네, 저 틈. 1mm 갖고 엄청 고민했어. 일단 이거는 이제 됐네. 이쁘다 진짜. 이쁘지 않을까요? 잘 어울려. 와, 손으로 낼 때보다 또 틀리네. 되게 약간 그러니까 진짜 세트다 이거. 1,000만 원? 2,000? 이거를